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0.29% 상승을 한 반면에 나스닥은 0.44%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1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한 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유가 상승, 그리고 미국 연방의회의 예산안 논쟁이 계속 지속되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1.5%까지 웃돌면서 금리에 민감한 이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있었죠. 회의 결과 연준에 이르면 오는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서 빠르게 마무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 여파가 선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조기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결국엔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 하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에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은행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자, 대출 이자가 높아져서 결국엔 은행의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 때문인지 은행주 섹터는 1.31%로 가장 많이 오르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지난 3개월간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도 크게 오르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1.1에서 1.3%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 자, 물가 상승에 비해서는 오히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세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건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온다면 정말로 내년에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단행될 그런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자, 분명히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연착륙이 가능하게 만들지는 패드의 몫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덮을 만큼의 새로운 그런 호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야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소 주춤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반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패드가 앞으로 어떻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시킬지와 새로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어디에서 나올지 앞으로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의 예산안 통과인데요. 현재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죠. 자, 특히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중요한 안건이 바로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와 관련된 건데요. 자,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 규모 관리를 위해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인데요. 미국의 재무장관도 부채 한도에 이미 도달했고 현금마저도 고갈된 상황이라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고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도 가용한 이 달러를 총동원해서 양적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빌릴 돈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한도를 늘려달라는 말인데,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가 되어서 올라온 법안이죠. 그런 법안이 상원에서 제지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행정부가 펼쳐온 돈 풀기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반대한 건데요. 사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채 한도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미국의 디폴트, 즉 미국 국가 부도의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정말 미국에 디폴트가 오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는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런 선택까지는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반대로 또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말을 점점 더 느끼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2% 오르면서 75.4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 3년 내에 최고치로 상승을 한 건데요. 자, 브렌트유도 1.83% 상승을 하면서 79.53달러에 거래가 됐는데, WTI는 최근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7.3%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허리케인의 여파로 멕시코만 지역의 원유 생산 시설 복구가 늦어지게 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자,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물가 상승이 빨라진다는 말인데, 자, 그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미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 역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합니다. 자, 유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공급을 늘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산유국 회의인 오펙 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산유국들이 모여서 증산과 감산을 논의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4일에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 때 증산 얘기가 나오게 될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역시 인플레이션과 상당히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가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이 투자 생활에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ETF를 통해서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 섹터의 우량한 종목들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내 섹터나 종목들을 보시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지수에 새로 편입이 되거나 퇴출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뒤처지는 종목들은 걸러내주고 좋은 종목들은 새롭게 담아가면서 결국엔 지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이것저것 고민 없이 지수 추종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그런 관점에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하루하루 그런 변동성이 크게 민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경제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들여다보는 게 정말 재미가 있는데요. 물론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나 호재도 있겠지만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이슈, 그리고 그걸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장기 투자를 할 때도 덜 불안하고 오히려 상승할 섹터나 종목들이 눈에 띄기도 하죠. 그게 정말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에 집중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만큼 큰 시장이고 안정적인 시장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 자본에서 5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데요. 자, 우리나라는 겨우 1% 남짓이죠. 넓은 바다에서의 낚시가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투자라는 것이 결국엔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함인데 여러분은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면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중국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국내나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배터리를 비롯한 소재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신성장 산업과 함께 미국 ETF에 투자를 해나간다면 장기 투자 시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기 수익성을 봤을 때는 2차전지 배터리 관련 ETF나 개별 종목들의 성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나 반도체가 처음 생겨났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그 정도의 파괴력과 성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올해가 바로 그 성장의 원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물론 제 말이 100% 맞을 수는 없겠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 공감을 하신다면 참고하셔서 투자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참고로 저는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그만큼 1년에서 5년 사이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고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자,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다 보면 몇 년 후엔 정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최근에 많이 오른 2차전지 주가는
단기 투자를 고려하면 당연히 부담일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차전지 역시 보다 안정적인 투자는 ETF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국내 증시도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영향을 크게 받은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주들의 하락도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당장 빼서 써야 되는 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주가가 빠지더라도 손절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